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사건은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까운 한숨만 나오는 역대급 인적 오류 사고 중 하나인데요. 보시는 사진은 하와이의 대표적인 항공 화물 업체인 트랜스에어 하와이사의 항공기 사진인데요. 여기 꼬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와이 느낌이 물씬 나죠. 이런저런 사고 때문에 현재 해당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 운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 사고 중 하나인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벌어진 트랜스에어 810편 추락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당시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긴박했던 관제사와 조종사의 실제 교신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그림에서 보이는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카울루이 공항으로 가기 위해 새벽 1시 30분 활주로를 박차고 트랜스에어 810편이 이륙합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조종실에 쿵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기체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관제사와 조종사의 교신이 시작됩니다. 첫 교신부터 꼬여버리는데요. 관제사와 조종사가 동시에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주파수에 혼선이 발생해 조종사가 엔진 문제가 있다는 말을 관제사가 듣지 못합니다. Rose Express 810, radar contact, fly heading of 100 to Giant Victor 2, resume navigation. 820 has emergency, go to 220 heading, stand by. 관제사가 다시 지시를 합니다.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와중에 조종사는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관제사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자기 비상 상황을 밀어붙이듯 말합니다. 결국 또 혼선이 일어나요. 결국 서로 말을 듣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Rose Express 810. Radar contact, turn left, heading 0900, join Victor 2, resume navigation, climb and maintain 13,000, stay altitude. Okay, Rose 810, radio check, how do you read? Rose Express 810, loud and clear, how do you hear? Turn left, heading 180. Okay, Rose 810, we've lost an engine, we are on the 220 heading. Rose Express 810, you're cleared visual approach runway 4 right, you can turn in towards the airport. 조종사가 이제야 자신의 상황을 관제사에게 정확히 전달합니다. 저희 엔진 하나를 잃었어요 라며. 관제사도 이 말을 듣자마자 비상 상황인 걸 인지하고 곧바로 공항으로 내릴 수 있도록 공항 쪽으로 선회하셔도 돼요 라며 허가를 줍니다. Okay, Rose 810, we're gonna have to run a checklist if we can get a delay vector. Heading and just keep me advised and maintain 2,000 if that's the altitude you'd like. Okay, 2,000 is good for now. We'll stay around 15 miles from the airport. 그런데 조종사가 저희 체크리스트를 수행해야 돼요 라고 말하며 바로 착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관제사가 말을 얹으면서 주파수가 다시 먹통이 돼요. 오늘 이런 장면이 자주 반복됩니다.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조종사는 일단 비상 상황 시 수행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수행한 뒤에 회항이나 기타 결정을 하고 싶은 거고, 관제사는 이 항공기가 빨리 공항에 착륙할 수 있게 방향, 고도, 착륙 허가를 주는 상황인 겁니다. And Rose Express 810, when you get a chance, can I get, the nature of the emergency, I know you said an engine out, which one, how many souls on board and fuel? Okay, all that is good. We'll give you all that in a little bit, Rose 810. Whenever you're ready. 관제사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탑승 인원과 연료량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조종실 내부가 지금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종사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며 이 상황을 넘어갑니다. Hello, Rose 810. Rose Express 810, hello, sir. Yeah, we can take the 10 to the right, towards the airport. We're not ready to land yet, though. Rose Express 810, fly heading of 250. 250, Rose 810. 잠시 후 조종사가 선해에서 공항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착륙할 준비는 안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사고 분석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당시 조종사는 비상 절차 체크리스트를 완수한 데에만 온 정신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정작 공항으로 즉시 회항하는 결단은 깊게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nd Rose 810 would like to come to the airport now. Rose Express 810, roger, confirm you still have the airport in sight, turn right. Rose Express 810, turn right, heading 020, confirm you still have the airport in sight. Negative, we don't have the airport, Rose 810, 020.
공항으로 돌아올 준비를 마친 조종사에게 관제사는 공항이 시야에 보이는지 확인해 주실래요? 라며 공항이 보이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시간은 사방이 캄캄한 새벽이었고 이미 공항에서 너무 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조종사는 아니요, 공항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답합니다. Roads Express 810, fly heading of 020, and would you like to intercept the localizer or do you want vectors? 그러자 관제사는 로컬라이저 신호를 잡고 들어오시겠어요? 아니면 벡터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항공 지식 한 스푼만 가볍게 얹고 갈게요. 보시는 사진이 로컬라이저 사진인데요. 이 장치들 하나하나가 다 로컬라이저입니다. 로컬라이저가 뭐냐면 공항 활주로 중심에서 하늘로 쏘아 올리는 보이지 않는 레이저 신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활주로고 활주로 뒤편으로 로컬라이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컬라이저가 활주로 중심선 방향으로 신호를 쏘면 항공기는 그 신호를 잡아서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활주로 정중앙에 똑바로 정렬해서 착륙할 수 있는 거죠. 조종사 입장에서는 눈 감고도 활주로 중심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가이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저를 직역하면 로컬라이저를 잡아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이 가이드라인을 딱 잡아채서 활주로 정중앙선에 일치시키며 들어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제사는 항공기의 정확한 상태를 모르니 로컬라이저 인터셉트, 활주로 유도 신호를 너희가 직접 잡아서 들어올래? 아니면 벡터, 내가 1도 단위 방향을 다 말해줄까? 라고 물어보는 상황인 거죠. Vectors straight to the airport. We might lose you on 040. 조종사는 공항으로 바로 유도해주세요 라고 요청했고 조종사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시 관제사가 말하면서 무선 혼신이 발생합니다. 비상 상황이라 양쪽 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죠. 교신이 꼬이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Give me roads 810. 040 heading Roads Express 810. 040, roger, roads 810. And Roads Express 810, is it 2 souls on board and also how much fuel remaining? Roads 810, stand by. 관제사는 아까 물어봤다가 못 들은 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탑승 인원은 2명이고 남은 연료는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조종사는 아직 상황 정리가 안 됐는지 잠시만요 라고 대답합니다. Roads Express 810, fly heading of 050. 050, Road Express 810. Okay, roads 810, situation with loss number 1, engine. And we're coming straight to the airport. We're going to need the fire department as a chance. We're going to lose the other engine too. It's running very hot. And speed is, we're pretty low on the speed. Doesn't look good out here. You might want to let the Coast Guard know as well. And we don't have any hazmat. And fuel is about 2 hours of fuel. And Roads Express 810, how many people are on board? 2 of us. 이제 조종사가 자신의 비상 상황을 세세하게 말해줍니다. 저희 1번 엔진을 잃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 보여 바다에 비상 착수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해안 경비대에도 상황을 미리 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료는 2시간 정도 남았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황을 상세하게 말해주죠. Roads Express 810, roger. Do you have the airport in sight? Roads Express 810, do you have the airport in sight? Negative. 이때 관제사의 화면에 갑자기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바로 Low Altitude Alert, 저고도 경보가 뜬 건데요. 공항 주변에는 지형 지물이나 빌딩 때문에 내려가면 안 되는 최저 안전고도가 있는데 당시 이 항공기는 너무 낮게 내려가 비행 중이었어서 최저 안전고도보다 훨씬 낮았던 겁니다. 기준치보다 낮아 지형 지물에 충돌할 수도 있으니 이 항공기가 위험하다라고 관제사 레이더 화면에 계속 뜨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And Roads Express 810, low altitude alert. Low altitude alert. Are you able to climb at all? No, negative. 관제사가 깜짝 놀라 조금이라도 상승이 가능하신가요? 라고 묻지만 조종사는 단호하게 아니요, 불가능해요 라고 답합니다. 엔진 문제로 상승이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Roads Express 810, roger. Proceed direct to the airport and you are cleared to land any runway. We need a heading. Roads Express 810, heading 060. 060.
항공기의 상태가 벼랑 끝에 몰렸다고 느낀 관제사는 다급히 아무 활주로나 편한 곳으로 착륙하면 됩니다 라고 조종사에게 허가를 줬고, 조종사는 계속해서 저희는 유도 방향이 필요해요 라며 관제사에게 벡터를 요청합니다. You want to let the Coast Guard know as well? Say that again? Can you let the Coast Guard know we're going to maintain altitude? We will. 항공기가 점점 고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라앉기 시작하자 조종사의 머릿속엔 바다에 비상 착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종사는 관제사에게 해안경비대에 연락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고도 유지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비상 상황을 긴급하게 말해줍니다. Rhodes Express 810, the Coast Guard is on their way. Thank you very much. Appreciate it. Rhodes Express 810, if you want to land 8 right, if you can get to the runway, any runway, you are clear to land. Rhodes Express 810, if you can get to runway 8 right or Kalaeloa, do you want Kalaeloa? 지금 화면에 보시면 항공기 왼쪽 편에 칼라로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가 있는 위치에서 호놀룰루 공항보다 이 칼라로아 공항이 더 가깝죠. 그래서 관제사는 칼라로아 공항에 착륙 가능하다라고 말해줍니다. We'd like the closest airport runway, please. Kalaeloa Airport is 3 miles north of you, off your 9 to 10 o'clock. 조종사는 관제사에게 가장 가까운 공항 활주로로 부탁드려요 라며 말했고,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칼라로아 공항이 북쪽 3마일 거리에 있어요 라며 공항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Can you get that, Rhodes Express 810? It's to your left, about 3 miles northwest of you. Okay, give me a heading. Rhodes Express 810, the airport is about a 310 heading from you. 310, thank you. 하지만 경황이 없던 조종사는 그 공항으로의 기수를 요청했고,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그 공항이 310도 방향에 있다라고 말해줬고, 이제 이 항공기는 칼라로아 공항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Rhodes Express 810. Rhodes Express 810, Honolulu Tower. 관제사가 계속해서 항공기를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답은 고요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오늘 교시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칼라로아 공항 근처까지 거의 다 와서 고도를 유지할 힘을 잃었던 항공기는 결국 새벽 1시 45분 이 지점에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보고서에 담긴 이 사진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항공기의 잔해를 보여주는데요.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비행기는 수면에 부딪히자마자 순식간에 두동강이 나며 수중으로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기장과 부기장은 항공기가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기 전 창문을 깨고 나와 꼬리 날개와 나무 팔레트에 올라타 구조를 기다렸고, 추락 전에 사전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해안경비대와 호놀룰루 공항 소방대가 기장과 부기장을 안전하게 구조해냈습니다. 사고 직후 미국 항공사고조사기관인 NTSB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대체 왜 베테랑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보잉 737기가 바다에 빠져야 했을까요? 보고서를 기반으로 밝혀진 충격적인 원인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원인은 기계결함이 맞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게 이번 사고 항공기의 엔진 부품 중 하나인 고압 터빈인데요. 여기 촘촘하게 박혀있는 날개들 보이시죠? 이걸 블레이드라고 부르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중 일부가 부서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엔진 내부에 고압 터빈 블레이드 2개가 산화하고 부식되면서 힘을 받지 못해 부러져 나간 겁니다. 이 파편이 도미노처럼 뒤쪽 터빈까지 박살내며 엔진 출력이 급감했던 것이 오늘 사건의 원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항공사 정비 측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정비 불량은 없었다는 것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항공기 엔진 내부 구조인데요. 이쪽이 고압 터빈이라고 불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원인을 제공한 부품이 있는 위치인데요. 이 부품은 엔진 깊숙한 코어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육안으로는 절대 검사가 불가능하고,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서 정비창에 입고시키지 않는 이상 일반 점검으로는 정비사들이 미세 부식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항공기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필수 정비 체크와 정기 검사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였고, 사고 전날에도 1일 점검을 수행했으나 아무런 결함이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정비 규정을 다 지켰음에도 예측하지 못하게 터진 자재 결함이었던 겁니다. 엔진이 2개가 탑재된 항공기는 수평 비행을 하다가 한쪽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
엔진 출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고장난 엔진 방향으로 기체가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즈 익스프레스 810편은 이륙 직후 오른쪽 엔진에 문제가 생겨 항공기가 오른쪽으로 쏠리자 부기장은 항공기를 조작해 이를 방어했고 최초의 5초 동안은 두 조종사 모두 오른쪽 엔진이 고장났다는 걸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항공기를 평형 상태로 만든 뒤 기장은 관제사와 교신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때 부기장은 항공기 속도를 줄이려고 정상인 왼쪽 엔진과 고장난 오른쪽 엔진의 출력을 줄여버립니다. 사고 후 인터뷰에서 부기장은 엔진을 확실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두 레버를 같이 움직여라 라고 배웠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훈련받은 대로 행동한 거였죠.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독이 됐는데 엔진 출력을 낮추기 전에는 기체가 오른쪽으로 쏠리니 오른쪽 엔진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덕분에 고장난 엔진을 구별할 수 있었는데 양쪽 엔진의 출력이 모두 낮아지자 기체가 평형을 유지하면서 어느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조종실 계기판 일부를 보면 EPR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엔진이 얼마나 힘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엔진이 힘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로즈 익스프레스 810편 부기장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계기판을 슬쩍 봤을 때 정상 엔진인 좌측의 EPR이 당시 1.05였고 고장난 우측의 EPR이 당시 1.12로 좌측 정상 엔진의 EPR이 좀 더 낮게 표시되고 있었죠. 자기가 수동으로 출력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단순히 좌측 엔진 숫자가 더 낮네? 좌측 엔진이 죽었구나 라고 시각적 데이터로만 보고 잘못 확신해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좌측 엔진이 고장났다고 기장에게 거꾸로 말한 거죠. 기장은 부기장의 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맹신했고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 고장나서 출력이 안 나오는 오른쪽 엔진 출력만 높이려고 했습니다. 정상이었던 왼쪽 엔진은 바다에 빠질 때까지 공회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초기 부기장이 더 멀어지기 전에 공항으로 돌아갈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공항이 눈앞에 보였음에도 기장은 서두를 필요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자 라며 부기장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부기장이 엔진이 고장났을 때 수행하는 체크리스트 조건들을 읽기 시작했을 때 우측 엔진이 한계치를 넘는 것을 보고 우리 이제 레드라인이에요 라고 소리치며 체크리스트를 읽는 것이 중단됩니다. 기장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래 공항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며 관제사에게 공항으로 유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기장은 그래도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라고 재차 지시했습니다. 부기장이 체크리스트 조건을 다시 읽어나가기 시작하다가 항공기가 아주 낮은 고도로 거의 추락하기 일보 직전인 것을 보고 항공기 비행이 우선이에요 라고 소리치며 체크리스트를 영원히 덮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기장은 체크리스트에 집착했을까요? 여기엔 기장의 트라우마가 작용했습니다. 기장은 사고 3-4개월 전 다른 비행에서 엔진 결함이 발생했을 때 체크리스트를 다 확인하지 않고 곧장 회항했다가 수석 기장에게 엄청난 비난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다 수행하고 돌아가겠다는 강박을 가졌고 이런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항공기를 안전하게 되돌릴 수 있는 골드타임을 놓쳤고 밤바다 한가운데로 더 멀리 날아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영상 초반 관제사와 조종사의 교신에서 들으신 것처럼 기장은 비상 상황 속에서 기체 제어와 계기 분석보다 관제사와의 무선 교신에 더 많은 주의력을 뺏겼습니다. 교신 중 서로 긴장해서 상대방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말을 얻느라 서로의 말을 못 듣는 아주 무의미한 시간이 지나갔죠. 다시 한번 주파수가 혼선된 교신을 들어보시죠. Rose, 810, we have emergency standby. Going on the 220 heading. 여기에 대해서 기장이 사후 NTSB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솔직한 심정을 밝혔는데요. 교신은 자꾸 끊기고 관제사는 지금 자기들이 처한 비상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 때문에 교신에 더 매달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전 교신 내용을 떠올려보면 계속 주파수에 혼선이 와서 조종사의 말을 듣지 못한 관제사는 비상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소 같은 일상적인 관제 지시를 내려버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Road Express 810, radar contact, turn left, heading 090, join Victor 2, resume on navigation, climb and maintain 13,000, stay altitude. Okay, Rose, 810, radio check, how do you read? Road Express 810, loud and clear, how do you hear? Turn left, heading 180. Okay, Rose, 810, we've lost an engine. We are on the 220 heading. 조종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지금 죽겠는데 왜 자꾸 한가하게 이런 지시를 내리지? 하면서
빨리 저 관제사한테 우리 상황을 이해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관제사와의 교신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일종의 집착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신에 대한 집착이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제사와의 교신에 모든 정신을 쏟아붓느라 정작 기장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항공기 제어와 계기 분석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거죠. 이 때문에 기장은 조종실 내부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거나 부기장이 엉뚱한 엔진이 고장났다고 말했을 때 이를 더블 체크할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기계적 결함으로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착각과 심리적 압박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만나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 트랜스에어 810편 사고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레컨이었습니다.